시작합시다. 자, 드디어 시즌이 왔죠? 네, 수능 출제 예상을 하는데 첫 번째 기출 패턴을 좀 익히자라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네, 기출 패턴은 좀 라이트하게 좀 하고요. 어차피 한 템포 좀 지나갔으니까 바로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여기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도 여기 좀 짐작하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학생들의 큰 질문이자 소망이더라고. 자, 그래서 지금 예측하는 것은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100% 나온다가 아니에요. 잠깐만. 네, 요 정도군요. 네, 좀 띄어서 보고. 그래서 요 정도군요. 네, 요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일단 작년에 실시됐던 6월, 9월 수능의 출제 패턴의 흐름, 그 다음에 올해 6월과 9월과 수능의 흐름을 좀 추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수능 출제에 대해서 그죠? 출제 예상을 좀 한번 해보는 걸로 하지요. 수능 출제 예상. 다른 데에서도 좀 했는데 이게 벌써 여기에서 하는 게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할 때 느끼지만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똑같지 않다라는 게 뭐냐면 출제 패턴 흐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게 좀 다르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전체적인 출제 패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텐데, 전체적인 출제 패턴은 아마 난이도가 유지될 것 같아요. 즉, 여기 요 수능 있죠? 요 수능 난이도가 될 것 같아요. 큰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나 출제 패턴에서 난이도를 유지하는 거는 있는데, 그런데 그 올해 9월 평가원이죠. 네, 9월 평가원에 보면 5번 문제, 그 다음에 6번 문제, 17번 문제, 마지막 문제였죠. 네,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꺼진 물도 다시 보는 심정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 5번, 6번, 7번 문제는 어떤 유형이었냐? 문제 보고, 제시문 보고 바로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시문을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는 추론형 문제였어요. 네, 추론형 문제였기 때문에 추론형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어려워. 내가 평상시에 풀던 거와 좀 다를 수도 있네 라고 하는 느낌을 또 받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간 제한 컷 몇 분 해서 문학 23분 컷, 그죠? 독서 35분 컷, 아니면은, 네, 선택 과목하고 일반 독서, 1번과 3번이죠, 독서에. 그거 15분에서 16분 컷으로 푸는 그 친구들에게는 큰 당황스러움을 안겨주게 될 거예요. 하다가 이제 시간 부족이 여기서부터 밀리게 되죠. 순서대로 읽고 푸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어떻게 풀 건지 종합 패턴으로 좀 얘기할 텐데, 즉, 추론형 문제에 대해서 정말 주의를 하자. 구평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기 때문에 특히 그 과학제재를 출제하셨던 분이죠. 수소에 관련돼서 미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연속으로 이제 수소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평가원 측에서는 그 분이 문제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그래서 아마도 올해 비슷한 풍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 좀 스피드하게 가죠. 네, 출제 가능성이 낮은 것을 좀 짐작을 합시다. 출제 뭐가 나오는 거를 찝는 것보다 출제가 안 될 가능성을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게 좀 낫겠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독서 지문으로 보면 너무 실생활과 동떨어진 거죠. 네, 실생활과 동떨어진 것, 요거는 자료를 올해는 뿌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판서로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보는 친구들은 판서를 좀 참고하세요. 올해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런 정리된 자료나 또는 문제 살포하지는 않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일부 살포가 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작년까지 했던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과목 선택이죠. 특정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탐구하고 언매 화작이죠. 네, 선택자에게 유리한 것이죠. 네, 선택자 유리한 것은 안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독서 지문에서 물리 지문 안 나옵니다. 물리 지문 전통적으로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도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공통과학에서 일반 학생들이 널리 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게 일부 보기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정식 지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독서가 올해 뭐가 나올까요? 라고 할 때 정통과학하고 기술 지문 둘 중에 하나씩 이제 나올 걸 예상하게 될 텐데 저기 흐름에서 뭐가 나올 거다라고 하면 흐름 보이면 알죠? 독서는 기술 제재가 나올 거예요. 과학 지문이. 그죠? 또 어떤 분은 뭐 정통과학에서 화학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나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통과학이 나오면 화학이고
기술제재에서 나오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따가 언급을 좀 할게요. 그래서 물리는 안 나온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니? 예, 독서 지문에서 과학 지문이죠. 독서 과학 지문을 예시를 들면 이렇게 되죠. 결국 화학하고 생명인데 올해는 어떤 순번입니까? 생명 나오면 되게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능을 보셔야 돼요. 내가 비록 생명을 공부했던 것 같지만 문제는 처참하죠. 생명 나왔을 때 수능 성적, 국어 성적은 안 좋았어요. 그죠? 예, 1등급 1컷 2차 떨어지는 그 정도로 들어가니까 생명이 나오면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세요. 절반 맞기 전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화학이 올해 좀 유망합니다. 그죠? 화학이 유망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술 제재를 좀 보세요. 네, 수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술 제재 오디오 신호 압축이 나왔죠. 그러면 요 다음은 뭐가 나올까? 이거 출제하신 분은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니까 기술 지문을 출제하셨던 분들 팀을 올해는 좀 수능에서 괜찮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 지문이 나오는데 너무 어려운 경제 지문이죠. 네, 너무 어려운 경제 지문도 안 나옵니다. 독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술 지문인데 자, 예술 지문, 예술 단독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예술 단독이 안 나오고 이건 어떻게 된다? 예술은 복합 지문으로 단독은 나오지 않아요. 예술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복합 지문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올해 수능에서 제1타켓이 바로 이러한 형태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주제 통합 부분이 여기는 사회고 여기는 인문예술이에요. 그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전년도 수능에서 인문예술 나왔죠. 그 다음에 통합 부분을 봅니다. 여기서는 예술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통합 부분으로 보게 되면 오이고 여기 있네요. 예, 통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덕 문장에 대한 A어의 견해하고 논리학자들에서 논리학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수능에서 뭐가 반영이 됐어? 요게 됐죠.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패턴으로 나왔죠. 인문 지문에 논리학, 사회 지문 나왔고 사회 법 지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인문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걸로 나올 건가? 올해는 좀 바꿔줄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여기로 갈 수 있습니다. 둘 다 갈 수는 있는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그냥 무난하게 내는 인문예술 복합 또는 법제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법과 그 다음에 여기 예술 제재가 좀 끼어 있는 것이 경합을 다툴 거고 실제 출제진들도 저 두 가지 세트의 문제를 아마 만들어서 검토진에게 넘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선택됩니다. 3개의 세트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하니까 제재별로 인문, 사회, 과학, 일반 독서에서 3세트씩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검토진에게 넘겨서 그 중에서 최종 하나가 선택이 되고 또 다듬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 EBS 거 그대로 나오나요? 네, 문학 파트에서 얘기할 거지만 현대시하고 고전시는 한 작품은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는 아니고요. 다음 두 번째 독서 지문은 EBS에서 활용된 중심 소재를 좀 써주기는 할 텐데 독서 지문은 100% 윤색합니다. 무슨 말이냐? 출제 교수진들이 지금 들어가서 왜 한 달 반 동안 그렇게 열라 문제를 만들까요? 지문을 써요. 논문처럼 새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유추적인 문제, 통합사고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지문으로 다듬어서 내니까 독서는 연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중심 소재는 느껴질 수 있으나 그 외에 나머지 내용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들 것이다. 성격만 비슷한 거.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예측하겠지만 이진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제재들이 기술기기들이 무엇이 있는가 올해 그거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지문에서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진수에 대한 것이 뭔가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뭔가 하나 있으면 그게 똑같이 나오냐? 아니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독서 지문 좀 연결이 낮고 지금부터 이제 EBS를 정리하려면 독서 제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문학 중심으로 EBS는 좀 봐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5번 하나 더 할까요? 여기 공간이 좀 없는데 6평이랑 9평이죠. 6평, 9평에 출제된 것은 출제된 글이에요. 성격 말고 출제된 글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예술 지문이 특히 출제가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를 좀 체크해 봅시다. 출제 가능성 높은 거. 자, 첫 번째 일반 독서 부분이 좀 있는데 일반 독서는 좀 그렇고요. 뭐가 나와도 쉬우니까. 자, 인문제재에서 좀 체크합시다. 인문제재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여러 필드가 있으나 서양 철학, 논리, 법
서양 철학, 논리, 법익, 사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하고 인문제재 여기 좀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보면 영화, SF, 그 다음에 법, 임차인, 그 다음에 여기로 또 거슬러 가서 인문제재입니다. 도덕문장, 논리학 이렇게 돼서 자 일단 서양 철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양 철학이 있을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동양 철학 여기 보시면 중국의 서양 과학 기술 수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동양 철학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동양 철학이라고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학 이거 나오면 또 작살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려워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제재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가능성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다? 아까 출제가 안 되는 것에 반대로 보면 됩니다. 출제 가능성이 낮은 것에 가장 반대되는 걸로 보시면 되죠. 일단 여러 가지 좀 여기에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시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제부터 좀 재밌는 그림이 좀 나오게 될 거예요. 일단 올해 출제가 좀 유망한 거를 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서양 철학을 먼저 좀 보면요. 서양 철학 26학년도 EBS 수업 시간 체크하는 겁니다. 서양 철학은 첫 번째 순서를 최대한 지키려고 하겠으나 좀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비트겐슈타인이죠. 페이지는 몇 페이지? 몇 강이라고까지는 얘기 못 할 수도 있어요. 페이지 56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대론이라고 하는 것이 인문제재에 있을 거예요. 토대론 페이지 81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논리학도 좀 포함이 됩니다. 서양 철학과 논리학은 같이 엮이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걸로 하죠. 그럼 좀 줄어들죠. 그 다음에 객체인식인가요? 89쪽에 있어요. 인문제재 적용에.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심적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93쪽이죠. 심적사건. 선생님 그러면 독서제재 이거 좀 살펴보면 어떻게 살펴봐야 되나요? 의문을 갖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중심화제가 뭔지, 문단소주제가 뭔지, 어떤 관점인지 배경지식화해서 그냥 빠르고 간단하게 보세요. 그마저도 시간 없으면 안 봐도 됩니다. 어차피 이거 본다고 해도 큰 효과가 있다라고 예상은 안 되는데 그래도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 불안감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공부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격의 동일성에 관련된 거죠. 98쪽이네요. 페이지 98. 여섯 번째는 국가에 대한 견해인데 착각하기 쉽죠. 8페이지에 있네요. 그래서 페이지 8. 그 다음에 7번 들어가서 입증의 역설이라는 게 있죠. 논리입니다. 논리면은 요거 참고할 수 있어요. 입증의 역설 페이지 요거는 158쪽이네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살펴보고 가자. 인문제재에서 좀 많은 거를 좀 하게 될 텐데 많은 거를 했는데 서양 철학 부분이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다시 예시로 들어가죠. 어차피 겹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동양 철학 부분을 좀 체크해 볼게요. 동양 철학이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요건 확률이 낮고 요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인문제재에서.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뭘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했었을 겁니다. 왕위 계승 방식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페이지가 102쪽이네요. 그 다음에 동양 철학이니까 묵자의 사상에 관련된 거죠. 요거는 페이지 136쪽.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이 훅 떨어집니다. 3순위로 가면 확률이 뚝 떨어질 것 같은데 경물치지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경물치지 페이지 298쪽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상되는. 그래서 중국의 악론, 즐거움이죠. 페이지 224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나온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한 해 EBS 공부를 마무리할 때 이 정도는 보고 수능 시험장에 가면 좀 많은 배경 지식이 되어줄 소재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좀 잘라서 수능 완성 여기까지는 전부 다 수특입니다. 다시 한번 수특 부분을 좀 많이 언급해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수특 그 다음에 이것도 수특. 그래서 수능 완성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수능 완성은 여기죠. 여기가 수완
정도예요. 생각보다 안 많죠?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봐야 될 주제통화까지 포함을 해서 저 정도면은 양이 상당히 적은 겁니다. 너무 좀 적겠나라고 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조금 더 하자면 다섯 번째로 좀 넘어가서 여기인가요? 수완에서 만약에 좀 더 확장을 하자면 범주론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페이지 187에 있어요. 수능 완성입니다. 이 정도까지 좀 더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인문지문은 그래도 여기에서 자주자주 언급되는 것이 토대론입니다. 토대론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격의 동일성에 관련된 거죠. 네, 요것도 집중적으로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의외로 동양 철학에서는 경물치지고요. 네, 이 중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두면 배경 지식이 되거나 활용도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 더 추가해서 수능 완성을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수완에서 보면 요거 이 문제제 아니에요. 니코드하고 햄펠의 주장이 있죠. 니코드하고 햄펠의 주장도 혹시 모르니까 요것도 체크하세요. 요거는 실전 2회에 있어요. 수능 완성 실전 2회 부분에 있는 거니까 너희들 열심히 공부했었던 거 덕지덕지 낙서되어 있고 필기되어 있는 교재면 더 좋아요. 그거 한번 쓱 훑어보세요. 쓱 훑어보시고 정리를 좀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제 이 문제 이제 좀 막을 내리고 그냥 편하게 쭉쭉쭉 보세요. 그냥 쭉쭉쭉 페이지 번호만 좀 적어 놓든가 이런 거 있다라고 해서 아마 어디다 기억날 수도 있을 거니까 좀 스피디하게 할게요. 이래야 한 두세 시간 안에 끝나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사회제재로 좀 넘어가 봅시다. 사회제재로 넘어가는데 복합지문이라고 하는 걸로 하지 않고 그냥 단일지문화 된 걸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지문은 일단 여러 가지 첫 번째 어떻습니까? 출제 구성이라고 할게요. 유형보다는 출제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죠. 일단 올해는 일반 사회도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일반 사회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면 일반 사회가 나오면 만약에 수능을 쉽게 내주겠다면 이게 단독으로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주는 쉽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아마 독서이론에서 저렇게 내지 않을까라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법제재가 또 유망하죠. 올해는 법일 것 같아. 법이 나오면 이거는 복합지문으로 출제됩니다. 복합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여기에서 인문예술 부분이죠. 인문예술 부분이 이렇게 복합이 돼서 이게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육모에서 보면 이 사회지문이 이렇게 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문도 복합이 가능하겠지만 사회지문도 복합이 가능할 것이다. 보통 9월 평가원 여기 보시면 9월 평가원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틀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복합지문 뒤에 놨다가 앞으로 전진 배치했는데 지금 꾸준히 왔죠. 뒤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대로 가겠지만 둘 중에 뭐냐라고 할 때 아까 얘기했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건 법지문에서 좀 더 내기가 좋아요. 여기서 보면 이게 비교 우위에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출제진들이 봤을 때. 그래서 복합 출제가 되면 마음의 기도를 하시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지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일반 사회가 복합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때는 일반 사회하고 경제지문이 여기에서 복합이 돼요. 지금 내가 예상하는 거는 사회가 복합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라고 본 견해예요. 네, 맞지는 않습니다. 100% 아니에요. 하니까 공부할 때 이리저리 머리 좀 굴려서 두뇌를 활성화시키세요. 요즘에 수능을 앞둔 요 시기는 너희들이 우울증 걸리는 시기잖아요. 선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들도 깊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같이 그러는 거니까 같이 힘내자라는 뜻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했고 그런데 올해는 좀 바쁘네요. 그죠? 수능도 이상하게 비틀고 평가원도 그죠?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했었던 법 경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죠. 법지문부터 먼저 한번 좀 체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EBS 수특에서 살펴야 될 법은 뭐니뭐니 여기도 임대차, 임차인 보호가 있죠. 저 지문에 또 다른 버전으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부분이죠. 임대차, 임대인인데 EBS 수특을 보긴 보는데 다른 내용으로 나올 수 있어요. 중심 화제는 이거이지만 다른 내용으로 출제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어요. 31쪽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마구 질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거
찝는데 좀 부담이 되기는 했어요. 그 다음 법이지만 경제처럼 느껴지는 소득 불평등이 있어요. 소득 얘기하니까 경제 아닌가? 딱 좋아요. 이건 불평등의 핵심이에요. 138쪽이죠. 그래서 사회지문을 좀 참고하면 배경 지식이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면 법에 대해서 범죄인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출제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개념으로 봐야 돼. 독선이요. 미수범과 기수범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요것이 사회제재, 사회문화 아마 10강인가요? 네, 거기에 있을 겁니다. 150쪽이네요. 150쪽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다음 네 번째, 강제집행과 가압류라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강제집행은 좀 주제적으로 안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실생활적인 요소니까 요것도 한번 배경 지식으로는 갖고 가세요. 배경 지식화 해야 됩니다. 162쪽이고요. 다음 다섯 번째. 네, 법에 대한 원론적인 거죠. 법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44쪽입니다. 요건요. 244쪽. 요거는 네, 수특 부분에서 지금 발췌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실종 선고에 관련된 것. 일곱 번째. 좀 더 보면 네, 급부불능이라는 것이 있었죠. 네, 급부불능의 유형과 유상계약의 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급부불능하고 유상책임이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담보 책임인데 이런 것들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실종은 네, 243쪽이고요. 급부불능과 유상계약의 담보 책임이죠. 그래서 유상 요것만 써놓을게요. 책임자는 좀 더 들어가서 나와요. 요거는 페이지 대략 267쪽이네요. 책 샅샅이 훑은 거죠. 요 정도로. 그래서 사회질문이 이게 단가요? 아니에요.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더 많다라는 건 이거 법만 예상한 거고 이제 경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독서가 좀 빡빡하죠. 해서 경제로 넘어가시죠. 페이지 적어놨으니까 만약에 여기 없으면 수능 완성 보면 됩니다. 선생님도 정신없이 훑어보느라고 4번 사회에서 3번 경제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 경제 지문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 어떤 게 좋을까? 당연히 사회문화 가장 첫 강에 있는 네, 채권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채권에 관련된 거는 네, 사회문화 적용학습 1강 부분의 채권의 수익률이죠. 113쪽의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연금에 관련된 것도 좀 체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 관리도 좀 있습니다. 해서 연금 이거는 페이지 117인데 연속으로 있으니까 좀 되고 그 다음에 환위험에 관련된 것도 체크를 하세요. 경제 부분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놈들이에요. 이게 경제인가 싶은 건데 네 번째는 무이사 결정. 무이사 결정에 관련된 것도 나온다가 아니라 배경 지식으로 좀 참고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있죠. 근데 현금 영수증은 좀 확률이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실생활적인 거는 좀 있지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사회지문은 그냥 순서대로 쭉쭉쭉쭉 어떤 중심 소재와 어떤 주제의식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건데 현금 영수증은 좀 모르겠습니다.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넣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집단 행동의 논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순서대로 쭉쭉쭉 나가면 돼요. 집단 행동의 논리가 있었는데 몇 번이고 여기서 똑같은 질문 안 나와요. 바로바로 어떻게 된다? 바로바로 배경 지식화 되는 걸로 좀 체크해야 돼요. 285쪽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한 10개 정도 되겠네. 경제는 하도 폭이 넓어서 지급준비제도가 있겠죠? 지급준비제도 아주 좋아요. BIS 비율이라고 얘기하죠. 257쪽입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약간 뒤죽박죽이죠. 이해하세요. 다음 여덟 번째, 탑10이 되어가고 있군요. 그 다음에 요거 주제통합이에요. 257쪽이면 대략 주제통합인 걸로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하게 된다면 반세에 대해서도 좀 체크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사실은 원래 탑7으로 좀 정해놓은 거고 경제지문에서 수특에서 살펴볼 거예요. 여긴요. 그래서 여기는 수특. 근데 이것도 수특이긴 한데 넣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관세가 하도 현실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급하게 한번 껴넣어 봤습니다. 하는 김에 수능 완성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완도 어떤 제재가 참고될 수 있을까? 바로
물가 변동에 관련된 겁니다. 수능 완성, 예, 1회 부분이죠. 물가 변동 어쩌저쩌고 하는데, 예, 그래서 물가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기가 좀 복잡할 테니까 19쪽에 있어요, 요거. 이 정도 가이드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10번째 별표 쳐야 되겠죠. 디지털 화폐가 좀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거, 그죠? 블록체인 기술 나올 수 있어요. 137쪽에 있습니다. 요건요. 137.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주식회사 인수도 배경 지식으로는 가져갈 수 있다. 원래 탑10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요거 하나 끼어들어서 주식회사 인수 정도가 그나마 볼만한 경제 지문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네, 160쪽에 있네요. 요건요. 160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는 요 정도까지. 조금 더 추가를 할까요? 예, 사회지문은 다 맞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엑스트라 라운드로 좀 갈게요. 네, 수 안에서 좀 더 채워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3개를 더 준비해봤습니다. 2배수로 좀 준비한 거니까 나중에 잘라가면 돼요. 일단 동양경제에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수능 완성에서. 예, 동양경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212쪽이에요. 수능 완성 212쪽, 예, 좀 뒷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대효용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죠. 요거는 페이지 215쪽.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낯선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221쪽에 보면, 그죠? 요거는 늘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복합 지문이에요. 뭐뭐뭐뭐 의사결정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주식회사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설마 이것까지 나올래나 라고 하는데 요즘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시대가 좀 변할 거니까 의사결정에서 예, 복합지문으로 나왔었는데 요것도 한번 읽어는 봐라. 221쪽입니다. 해서 수능 완성해서 저 3개 정도만 더 읽어보고 가면 돼요. 수특수안에서 좀 줄였는데 이 경제 부분에서 좀 그래요. 그래서 법과 경제를 합치면 다 읽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그죠? 그런데 인문하고 사회 정도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읽으려고 낑낑대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 접근법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할 거예요. 3등급 전략, 2등급 전략, 1등급 전략은 뭐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1등급 전략은 굳이 얘기해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사회 지문은 좀 마무리가 되고 이제 과학기술로 넘어갑시다. 5번이죠? 그래서 5번 과학기술 로 넘어가 봅시다. 자,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아마 기술 지문이 좀 더 비교 우위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과학 지문과 기술 지문에서 예, 이거는 연계 체감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연계 체감이 낮아서 굳이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과학제재가 나오면 화학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80%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생명은 20%의 확률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의 원픽은 정통과학이 나온다면 화학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생명이 나오면 좀 어렵다. 화학도 쉽지는 않지만 어렵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거나 이제 문풀 전략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버리기 전략 대상문으로 삼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뭘 보고 버릴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버리지 말고 과학지문을 딱 열어봤는데 생명이야? 자꾸 꼬실 거예요. 쉬운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보이는데 전체 문제 싹 훑고 지문 딱 봤는데 생명이다. 할만하다는 느낌 들지 않는다면 버려도 돼요. 자, 넘어갑시다. 물론 2등급까지 목표인 학생들 1등급까지 목표로 할 때 내가 평상시에 고3 올라와서 3번 연속으로 2등급을 찍어본 친구가 아니면 버리기 전략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좀 과격한 얘기로 드라마상의 주제를 알아야죠.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시험장 가면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그 결과로 조합을 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과학이고 또 기술인가요? 기술 지문이 이제 뭐가 좀 나올 거다 예상을 하는데 두 번째는 그러면 과학이고 예, 기술 지문은 실생활적인 건데 기술 지문은 일단 에크모 찾으세요. 에크모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에이전트 있죠? 페이지 안 씁니다. 워낙 유명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어디쯤 있다, 공부했었다 이런 느낌은 있어야 돼요. 에이전트, 그 다음에 나머지 양자 컴퓨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요 3대 타이틀은 좀 보고 가세요. 전자화폐,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거는 사회지문입니다. 과학기술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3대장이에요. 3대장이라서 요거는 직접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배경지시로 깔리는 거니까 유사하게 내줄 거예요. 저 분야로 내주신다면. 그런데 선생님, 생명이 나오면 어떤 지문을 볼까요? 수특의 유전자에 관련된 내용 있는 거 찾아보세요. 수능 출제진의 특색을 좀 반영해서 찍은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뇌피셜로만 찍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긁어 모았고, 출제 교수가 누가 휴강하셨고 그런 정보 다 반영을 해서 추측해 본 거예요. 에크모는 어디에 있습니까? 198쪽이군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193쪽. 페이지 개무시하고 우선 난이도 순으로 좀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전자는 289쪽입니다. 페이지 289쪽 있었지롱. 이거 모르는 친구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에이전트가 뭔데 그래요? 에이전트가 뭐야?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둘 중에 하나라고 파다하게 해서 이거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배경 지식 가져가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 그럼 선생님, 에크모는 뭔데요? 자, 여기 생명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랬지. 에크모는 기술 제재에다가 생명 제재가 합쳐진 거잖아요. 에크모는 알지? 에크모는 뭐야? 간단하게. 피를 몸 밖으로 꺼내서 순환시켜주는 거. 생명과 기술과 정보, 설명이죠. 정보가 합쳐진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온다라기보다 중요도를 판단함으로써 나의 뇌를 활성화시켜야 돼. 나의 공부 도파민이 계속 머리 돌게 해야 돼. 그죠? 지금 페이스 훅 떨어질 때예요. 의치한약수 공부하는 재수생 애들도 지금 훅 떨어져 있어. 이때 역전해야지. 이때 나는 저런 거 봐야 돼. 선생님, 그럼 저 모의고사 매일 몇 개씩 풀어야 되는데 잠깐 멈춰. 안 풀어도 돼. 기출문제만 훑어봐. 알았죠? 틀린 거, 풀었던 거 싹 다 모아서 너가 어떤 게 약한지를 느껴. 눈으로 봐. 알았죠? 오답 정리를 평상시에 철저히 해놔야 되는 이유가 뭐야? 지금 살펴봐서 막판 업셋을 할 때 필요한 거야. 그죠? 원래부터 꾸준하게 100점 아니면 1등급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수능 때까지 가는 애 얘네들은 빼고, 얘네들은 이런 잔소리도 필요 없어. 그냥 읽으면 되죠, 뭐. 그죠? 이런 애들 빼고. 우리는 어떻게든 부족함이 있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이런 것도 동원을 하는데, 이건 용도가 뭐라고? 반드시 나온다가 아니라 나의 공부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활용해야 돼요. 문학은 반드시 나옵니다. 문학은 둘 다 맞춰요. 사실은 너무 넓게 비기 때문에. 그러나 독서는 좀 약발이 떨어지니까 배경 지시로 갖고 가. 그런데 비슷한 소재로 내주면 정말 반가울 거예요. 이따 이제 문제풀이 전략에서 만만한 놈, 첫 지문을 잘 골라라. 독서 지문은 네가 처음 풀 문제, 그거를 잘 골라라 라고. 무턱대고 일반 독서 풀지 말고요. 만만한 걸 골라야 돼요. 일반 독서도 만만치 않다라고 느껴지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능 문제 딱 받아보면 바로 1번부터 풀지 말고 풀이 순서 내가 하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엄매나 선택과목 화적 어떠한지, 15분 만에 일반 독서를 할 수 있을지, 다음에 독서 지문을 내가 먼저 풀 단계, 아니면 어느 단계 독서 문제를 풀 때 어느 걸 먼저 버려야 될지, 아니면 어떤 걸 먼저 덤벼야 될지를 하는데, 버리는 것도 버리는 거지만 그게 잘 안 되면 가장 먼저 할 거를 잘 골라야 된다. 처음 문제 푸는 거, 문학이든 독서든 처음 풀어야 될 문제를 잘 고르면 잘 풀려요. 찍어도 잘 맞아요. 근데 찍어도 답 사이로 막가 하는 애들 있잖아. 첫 지문을 잘못 고른 거야. 특히 순서대로 푸는 아이들, 시간 있을 때 어려운 거 먼저 풀어야지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안 되는 건 버려야 돼. 철저하게.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죠? 3대 원픽입니다. 배경 지식으로. 그리고 지금 바닥에 예상되잖아. 인공지능이야, 이번에 나올 거. 인공지능 관련에 대해서 나와요? 아니면 챗GPT라든가? 이런 걸로 나와요. 출제 교수가 그분인 것 같아. 그 분야인 것 같아. 한 분이 들어갔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내가 지어낸 말이야, 이건. 내가 한 거짓말이야, 알았죠? 거짓말이에요. 이것만으로 좀 부족해요, 선생님. 좀, 뭡니까? 교재, 읽을 작품을 따로 선별을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좀 적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좀 빼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번호는 얘가 1번이야.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유전자가 4번. 자, 이제 들어갑시다. 여기 5번이야. 여기서부터는 혹시 모르니까 잡다한 거 다 넣는 거야. 뭐야? 혹시나 덜컥수. 형광등하고 LED 등.
요거 체크하세요. 페이지는 17쪽입니다. 여섯 번째는 21쪽에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석의 자기장에 관련된 거죠. 21쪽입니다. 개념학습 아닌가요? 개념학습도 수능에 반영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68쪽인가요? 질소고정이 있죠. 수소가 나왔는데 여기 수소가 나왔는데 뭔가 좀 여기 블록체인 기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공지능 아니면 챗GPT 그런 거야. 순번적으로 기계학습, 인공지능의 초보를 깔아놨어 이미. 그 다음에 플라스틱의 독성과 중합의 원리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수소가 나왔고 어디 갔어? 오디오 신호 압축이지. 아껴둔 이게 하나가 뭘까? 얘네들이라고. 요 칸에 들어갈 수 있는 나머지가 뭐냐라고 할 때 얘네들이야. 그리고 얘네들도 들어갈 수 있는 저 약간 격차가 있는 후보작들도 체크합니다. 그래서 질소 고정. 식물체가 질소가 없잖아. 그런데 질소를 활용하네, 체내에서. 식물들이 체내에서 합성을 하네? 그 얘기야. 이런 정도의 스토리만 떠올라줘도 문제 풀 때 감각이 훨씬 좋아집니다. 자, 질소 고정 몇 페이지입니까? 168쪽이에요. 이 순서대로 하지 말고 나는 좀 중요도 순으로 이리저리 훑어보다가 좀 그랬던 거니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잠깐만요. 윌슨의 구름 상자도 있긴 있는데 이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이렇게 뒤통수 치니까 뒤통수 칠 거. 윌슨의 구름 상자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 구름 상자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독서를 쉽게 내줄 때 대비하는 거예요. 윌슨의 구름 상자는 177쪽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좀 많아요. 과학기술 독서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의 처짐에 관련된 거 공부했습니까? 보의 처짐을 할 때 콘크리트, 철근을 집어넣는 거죠. 철근 집어넣어서 콘크리트의 강도나 그거를 보완해 주는 겁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202쪽인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설마 이게 나올까요? 인공지능 아닐까요? 나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자, 너희들 뒤통수 치는 것도 대비해야 돼요. 보의 처짐이라고 하는 것은 2017학년도 수능에서 뭐가 나왔어? 콘크리트가 나왔잖아. 애들 작살났어. 독서지문에서 소리 나오는 거지. 생으로 읽고 풀어야 되지 않아. 그러면 시간 여유 있을 때 읽어두라고. 누가 뭐 저거 나와서 목숨 걸고 하래? 뭐가 있는지 이게 뭐에 대해서 어떤 특징만 얘기했는지만 얘기해도 읽어두세요. 생으로 EBS 수특책 읽기가 부담되면 사용설명서 읽으셔도 돼. 사용설명서 압축된 거 뒷부분에 있거나 소주제 같은 거 좀 체크해서 가세요. 아주 좋아요. 사용설명서에 있는 설명이 문제화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알았니? 내가 예측하는 찍기 문제가 사용설명서에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추출을 합니다. EBS 건 참고하세요. 사용설명서 그걸로 EBS를 정리해라. 니들이 필요했던 거 그거는 옆에 펴놓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 그런 심리적 안정을 얻고 사용설명서 핵심본으로 봐야 돼. 뒷부분 정리본으로 이런 것까지 알려주다니. 그죠? 자상히 떠먹여줬다. 이거 하고 가. 알았죠? 배경 지식이 달라져요. 판단력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좀 많습니다. 과학지문이라 10번이네. 자, 10번째는 뭐냐면 질량 분석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지문이죠. 페이지가 216쪽이네요. 이건 과학제재예요. 과학지문에 해당돼 과학기술로 합쳐진 거니까. 다음 249쪽에 연료전지라는 것도 있네요. 배터리, 그죠? 오디오 신호, 수소니까 건전지, 연료, 계통도. 수특은 여기까지 그 많은 것 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특이에요. 다음에 12번째 수완으로 넘어갑시다. 양자 컴퓨터 한 적었는데 자, 양자 컴퓨터는 307쪽이에요. 실전 모의고사 부분에 있겠지? 네, 307쪽. 미안합니다. 저거 빠뜨렸네.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이죠. 사실 없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일단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실생활적인가 기술 제재로 혹시 모르니까 아예 동떨어진 거 하나 걸러봤어요. 식품 첨가물 그냥 디저트처럼. 네, 시간 없으면 안 봐도 돼. 140쪽.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봐주세요. 수능 완성에서 용융염 원자로가 있어요. 용융염 원자로 수능 완성이야.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218쪽이고요. 이거는 무슨 제재다? 화학 제재입니다. 화학 나올 거라면서요. 뭐 봐야 돼요? 할 때 원픽이죠. 자, 이래서 독서 제재 좀 요 정도로 하고 문학으로 넘어가기 전에 등급별 전략을 좀 체크할게요. 문제 푸는 걸로 넘어가요. 오늘은 독서를 뽀개고
다행히도 우리에게 다음에 1시간이 더 남아있으니까 부족하면 다음 시간에 문학 부분이 좀 더 될 거야. 출제 예상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 독서는 예측 안 했습니다. 그냥 읽고 푸세요. 알았죠? 문제 형태가 3점짜리 하나만 조심하시고 네, 요 정도로 해서 쭉 한번 훑어봐라. 배경 지식으로 삼아라. 절대 과학 독서 지문은 연계 체감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연계 체감률은 떨어진다. 다만 거기에 소속된 성격들을 봐라. 여기에 비슷한 분야, 필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필드로 묶은 것들이에요. 자, 이제 수능 출제 예상이라고 했지만 이제 문제, 독서 문제 푸는 법하고 문학 문제 푸는 법은 사실 좀 다릅니다. 예, 마인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시험장에 가면 그동안 이제 잘할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런 어떤 희망 고문과 같은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내가 마음이 좀 심리적으로 약하다.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영향을 받는다면 그런 얘기 계속 듣고요. 진짜 점수 좀 뽑아야 되겠다. 독해져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얘기 다 차단하세요. 내 자신은 내가 잘 알지 남들이 알지 못해요. 객관화된 점수로만 판단하는 거고 그 점수에서 내가 진짜 더 맞을 수 있었는데 그 점수인 건지 원래 그 점수가 안 되는데 찍어서 그렇게 올라간 건지 나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자, 6번으로 가서 독서 문제 대비법이라고 할게요. 뭐 어떤 이 말을 행동강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군대식으로 하는데 나도 좀 빡센 군대를 좀 나오기는 했다. 근데 나는 행동강령 같은 그런 무서운 어감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대비법하고 부드러운 말로 할 수 있지 않니? 그죠? 그래서 난 부드럽게 할 거야. 대비법이야. 그죠? 접근법, 대비법. 그러나 강령과도 같아요. 시작합시다. 첫 번째. 지난번에 얼추 얘기 꺼냈죠. 3등급 목표로 푸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3등급 목표라고 하는 건 내가 4등급, 5등급이야. 수능은 거기에다 마이너스 1을 더 붙여야 되죠. 내가 현재 받았던 고3 친구들 기준으로 현재 받았던 등급에서 최소 한 등급은 떨어져서 나온다. 인정해야 돼요. 될 거야가 아니라 사실이야, 레알이야, 팩트야. 90%는 그래. 아니 99%는 그래. 1%밖에 못 봤어. 유지하는 전략 아니면 상승하는 애들도 있는데 정말 어쩌다 몇이에요. 해서 대다수 99%를 위한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3등급을 목표로 한다. 유지하는 거예요. 일단 3등급 목표의 문제 풀기를 좀 시작할까요? 문제 풀기 전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쩔 수 없이 이건 어감 좀 세게 써야 되겠다.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문제예요. 문제 풀기. 첫 번째 버릴 지문을 버릴 지문 정하기를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버릴 지문 정하기. 일일이 다 쓰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문에서 생명 나오면은 읽어봐서 에크모가 나오면 덤비셔도 돼요. 정보기술이 짬뽕이니까 퓨전은 괜찮아요. 그래서 버릴 지문 정하는데 보통 정통과학이 나왔을 때 생명만 나왔을 때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쓰는 친구들이 하나 있을 거고요. 자, 버릴 지문을 정하거나 두 번째, 선생님 전 지문은 버리지 않아요. 제가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독서에 보기 문제는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보기 문제 버리기. 문학은 보기가 정말 보물창고입니다. 소고기예요. 보약이에요. 작품에 정보를 주잖아. 3점짜리 보기는 문학에서는 정말 보약인데 독서의 보기는 거기에다 3점짜리 예시로 나오는 건 내가 실력이 안 되면 그건 독약이에요. 독약을 일부러 처먹을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보기 문제, 3점짜리 보기 문제를 버리세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2점짜리 다 맞는다 생각하세요. 3점짜리 버리는 대신 2점짜리 다 맞으면 되잖아. 그 문제에서 보기 3점짜리 버려. 풀지 마. 그냥 정답 찍어. 대충 중심을 보고서 대충 찍으라고. 완전 눈에 안 보고 찍으라는 게 아니라 대충 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2점짜리 조금 더 시간 투자하라고요. 한 문제당 1, 20초라도 더 투자하면 정답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놀랍게도 수능 문제는 내가 선택지를 얼마큼 더 시간 투자를 해줄 수 있느냐하고 어느 정도 비를 해요. 3등급까지는. 2등급부터는 달라져요. 감각적인 차원. 그렇죠? 2등급은 언제든지 1등급으로 치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도 가능해. 칭찬이 아니고 잘 찍으면 실력이 아니고 자, 됐나요? 그래서 얘기했죠. 지문 버리기, 일반 독서, 인문, 사회, 복합,
4개 지문 중에서 하나는 버려라. 복합 지문 버린다라고 했는데 예,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6문제 출혈은 너무 커요. 절반은 읽고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네, 그런 걸로 좀 정리하시죠. 버릴 지문을 정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2점 문제를 다 맞는 거죠. 즉 무슨 말이니 보기 문제 버리 2점 다 맞기는 또 한 번 더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네, 풀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죠. 예, 풀 수 있는 문제 골라서 푸세요. 그래서 풀 수 있는, 예,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3등급 전략은 이걸로만. 알았죠? 잘 버리던가 풀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풀든가 둘 중에 하나를 쓰든가 둘 다 믹스하든가 상관없어요. 대신 하나도 안 버리는, 지문 하나를 하나도 안 버리면 요구는 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과학 지문만 버릴까요? 사회 지문도 어려우면 버려. 인문 지문도 보기 3점짜리가 어려우면 버려. 어차피 보기에 들어간 건 다 예시들이니까 네가 그거 해석하는 게 너무 시간이 걸리거나 안 되면 버려. 대신 2점짜리 묻는 거 지문 보고서 푸는 문제들은 다 맞아.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4개 지문을 일반 독서 3점짜리 맞추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인문, 복합, 그 다음에 과학이라고 해봅시다. 3점짜리 3개면 9점이야. 3등급 하고도 남죠. 2점짜리 다 맞으면. 이제 문학이 관건인 건데 선택 과목도 남아있지만 일단 독서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3등급이 가능한 거야. 됐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2등급대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네, 2등급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네, 칸이 좀 타이트해서 3등급 목표를 네모칸 거고 2등급 목표 이렇게 네모칸 해서 첫 번째. 자, 이 친구들은 한 지문 날리는 거 안 됩니다. 예, 지문 날리기라고 하고요. 지문 날리기 금지예요. 차라리 문제 골라서 풀 수 있는 것이 3등급하고 2등급 경계에 있는 애들이 하는 거거든. 경험이야, 이거는. 그죠? 어떤 텍스트나 문제집 자습서처럼 아니면 상담 매뉴얼에 있는 그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에서 나왔던 워딩이니까 믿고 해도 돼. 그죠? 2등급과 3등급 경계 애들은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종합을 했고 내가 전달해 주는 거야. 애들한테 배운 거야, 이건.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문 날리기는 금지해서 요 2번과 같은 전략을 쓰는데 얘네들한테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에게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얘가 2등급이 안 되고 3등급이 되는 경우가 어떤 때 발생되느냐? 얘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처음 풀 독서 지문이죠. 독서 지문과 문제를 잘 선택하세요. 문제 잘 고르기. 그런데 나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잘 버리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처음 풀 거 잘 골라. 처음 풀 때 잘 버려야 돼. 라는 말을 섞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저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서 2등급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은 2등급대들은 뭐냐면 문제풀이에서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되냐? 이게 킥이 되는 거고, 지문 읽기에서 첫 지문을 골라서 읽었어. 잘 풀었어. 다행이에요.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푸는데 안 읽힐 수도 있잖아요. 지문 읽기가 되어 있는데 지문 읽기를 속독하세요. 속독을 했는데 2, 3문단쯤에서 안 읽히게 되면, 현상이 발생이 되면 아, 나 저거 버리고 왔는데 더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버리고 또 손절하세요. 또 버려야 한다라는 점,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저 2등급을 맞는 친구들의 전형적인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는 부분에서 풀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을 가져요. 특히 버리기 전략을 썼던 친구들이 그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저런 경우를 하지 마라 얘기했죠. 2019학년도 6월, 9월 전과목 5, 1등급짜리가 있었어요. 그 2020학년도 수능에서 와, 국어가 5등급 떴습니다. 수학 6 떴어요. 국어에서 망가지니까 계속 무너져. 영어 4 떴고요. 한국사 정신 차려서 3 떴고, 탐구 3 때렸어요. 최소 성대 이상 가려는 학생이었는데 최소 성대였어요. 원서능계. 작살났죠? 그죠? 예, 정시 몰빵하는, 정시러라고 얘기하죠. 정시 몰빵한 친구들의 단점. 수능에서 한번 컨디션 엮이면 내년을 기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안 됐니? 라고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중국인의 우주관에 관련된 거. 핵수능, 불수능. 그 지문에 여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두세 문단쯤까지 읽었는데 보통 2문단에서 판단 빨리 해야 됩니다. 2문단에서 빨리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읽고 정리한 게 시간 아깝다고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넘어갔다가 문학이든 선택 과목이든 아니면 나머지를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때는 안 풀려요. 안 읽히는 그 순간에는 안 풀리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멍청한 짓 하지 말고 빨리빨리 스킵. 이런 거는 있어요. 지문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안 읽혀. 그럼 뒤를 읽었어. 3문단까지 얘기하면 뒤를 보란 얘기야. 뒤를 읽어서 아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는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3문단까지 갔으면 그때 손절해야 돼요. 한 문단 남아있어도 그냥 버리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냉정하다는 이유가 뭡니까? 잘 버릴 줄 알아요. 전혀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네,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요. 만약에 이렇게 또 버려야 되면 뭐를 풀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복합지문으로 가세요. 어차피 어렵다고 막혔으니까 컨디션 좋을 때 복합지문 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컨디션 좋아지는데 내가 물어볼 거야. 언제 컨디션 좋아지겠어? 그렇게 막막함을 느꼈는데 이미 그때는 내 리듬이 하향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되면 문제수 많은 거 다시 갔다가 또 스피드로 치고 갔다가 다시 사이클을 돌려야 돼요. 한 지문에서 두세 문단이 막혔다. 그럼 사이클 돌려야지. 무슨 멍청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1등급은 얘기 안 해도 되죠? 1등급은 뭡니까? 네가 읽다가 어렵고 네가 문제 풀다가 어려운 다른 새끼들은 피똥 싸고 있다고. 근데 1등급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생략할까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1등급들은 지금 남은 기간에 뭡니까? 사설 모의고사 풀지 마. EBS 연습하느라고 그동안 시간 내꾸느라고 모의고사 돌린 거지. 지금부터는 뭐야? 문제 유형과 전략이 필요해. 그리고 EBS 수능 특강 어떻게 봐라라고 얘기했던 거 요거랑 그 다음에 기출문제 22, 23, 24, 25 패턴 분석하고 이게 양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22, 23, 24, 25, 6모, 9모까지 참고하세요. 수능은 몇백억짜리 문제잖니. 그 많은 지필진들, 그 많은 인쇄비 치르는 거 가장 고퀄리티의 문제예요. 수능에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6모, 9모는 그 다음 랭킹. 교육청 모의고사는 제작하고 시험 보는데 2억밖에 안 듭니다. 근데 평가 모의고사는 20억 정도 들어요. 교육청 모의고사의 10배가 넘죠. 수능은 300억 정도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300억짜리 문제예요. 레벨이 달라요. 비슷해 보여도. 전문가가 볼 때는 그 차원이 다른 거니까 지금 뭐 사설이라든가 그거 단점 체크용으로는 봐요. 거기서 틀린 걸 체크하는 용도로 보는데 그걸 풀겠다? 너 내년에 또 하고 나서 사설 모의고사 풀겠구나. 악담 받게 돼요. 마무리는 기출과 EBS입니다. 불변의 진리고요. 그죠? 학교 가서 사설 모의고사 여전히 돌리고 있는 친구들, 봉투 모의고사 돌리고 있는 친구들, 재수생, 대기생이라고 얘기해줘도 됩니다. 네,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죠. 그 중에서 한두 명 빼고는 다 재수생학원 가요. 악담했어요. 하니까 지금 뭐다? 무조건 기출, 평가원, EBS 거기서 내가 잘못된 거 아니면 찍어서 맞았는데 잘 모르겠는 거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반복해서 보세요. 약점은 4배의 노력을 들여야 겨우 평범해져요. 알았죠? 사회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요. 수능 독서 제재를 풀 때는 내가 언제 이거를 버려야 할지, 언제 커트해내야 될지 그 타이밍을 잘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말은 이렇게 하고 지금은 알아들을 것 같지 실제 시험장에서 대부분이 못해요. 그거 할 수 있는 놈이 합격하더라니 점수가 올라요. 언제 어느 타이밍에 내가 손절을 할지, 버릴지, 끊어버릴지 그거를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문제 유형에서 아까 2점짜리 다 맞기 이것도 너희들이 질문 안 할 것 같아서 2점짜리 다 맞기에서 봐야 될 문제 바로 뭡니까? 내용 일치 문제죠. 맞을 것 같지만 조심해야 될 거. 첫 번째 있는 문제예요. 마지막에 풀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소설 포함해서 독서제 서술상의 특징 또는 논지전개 방식 문제죠. 이거 애들 잘 틀리니까 2점짜리 중에서 이거 맞으면 3점짜리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저거 문제 이용해서 철저히 체크하고 들어가세요. 저거는 틀리지 마세요. 다른 애들이 잘 틀리는 2점짜리니까 다른 애들이 잘 틀리는 2점짜리를 내가 맞아주면 3점짜리 버려도 큰 차이가 안 나요. 상위권에게는 못 비비지만 2등급 중까지는 내가 비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이걸 2등급 중까지 가능한 전략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거 위에도 1등급 이상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네가 하는 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나올 수 있게끔 실력 발휘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잠시 쉬었다가 문학 파트 하겠습니다.